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LG전자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LG전자는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차트 분석과 재무 분석을 통해서 지금 살만한 상태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차트 분석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것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장대 양봉이 나온 후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런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동평균선이 수렴 후 다시 확산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파라볼릭이 하단에 위치하면서 매수 신호를 나타내는데요. 스토캐스틱으로 분석해봐도 K가 D보다 위에 있으면서 K의 곡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분석해보면 이런 볼린저 차트가 수렴 후 확산을 하는데, 확산을 할 때 우상향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확산을 할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그럴 경우 이 중심선을 지지하고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단선을 터치한 후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박스권의 3분의 2 지점이나 3분의 1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쪽을 권유드립니다. 이게 같이 또 따라서 사다 보면은 고점에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열 현상이 진정된 이후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추세선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내일부터 더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약간 완만한 추세선이 만들어질지는 미래에서 되돌아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려고 했던 그런 수량의 한 10분의 1만 사는 거죠. 사고 내일 다시 떨어졌을 때 사고, 또 모레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식으로 사야지, 한 번에 뭐 오늘 다 사버린다 이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박스권을 형성하게 된다면은 지루한 또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견디기가 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뭐 LG전자 말고도 주식은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산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면은 현재 매출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21년도에는 매출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조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을 봤을 때는 기존 회사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이유는 이 부채 비율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이자 보상 배율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 여기에 안정성에 들어가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꾸준히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8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23만원 정도는 다 부채 이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자 보상 배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재무제표로 가보면 ROE는 9 정도니까 운용을 그럭저럭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는 PER이 15 정도니까 적당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전자에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기사가 이 기사가 있죠. 애플카하고 계속 연계되는 소식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는 이 LG 전장 사업이 애플카와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뉴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에도 보듯이 애플카의 협력사로 LG전자가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세계 3위 전장 부품 기업인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트레인을 출범시켰다고 되어 있죠. 이런 뉴스 때문에 좀 더 애플카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화된 건 아닌데, 주가라는 것이 보통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 LG전자의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LG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 이후에 역배열이었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금액을 다 산다기보다는 소량만 우선 산 후 뭔가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쪽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